자, 날씨 좋은 토요일 10월 22일. 자, 클리블랜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침 기온은 상당히 쌀쌀했고, 대충 뭐 한 40도 부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점심때가 다가오고 오후가 되면, 그래도 뭐 대충 한 70도까지 또 올라갑니다. 라이딩 하기 아주 좋죠. 아침에 좀 쌀쌀했지만. 자, 오늘은 그 아침에 맥도날드 집결지에서 보여서 같이 조식을 나누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안전 운행에 대해서 평소에 참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나눴던 것 같아요. 동호회에 대해서 그 안전 운행에 대해서 이제 각자 다들 뭐 성인이고 또 다들 라이딩 스킬이 좋으니까 뭐 필요하겠니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안전 운행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냈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그 안전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펀을 추구해서 너무 익사이딩한 라이딩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 소견들을 들어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지금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약간 이제 산길 코너길로 접어들면 이제 바로 일렬 주행을 하게 되죠. 이전 같으면은 서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다니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차선을 서로 이제 넓게 못 쓴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도 좀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리고 차폭도 이제 온전히 혼자 다 쓰면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모터사이클 라이딩이라는 것이 혼자 다닐 때와 이제 그룹으로 다닐 때의 그 약간의 그 마음의 그 부담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혼자 주로 타고 다니다가 그룹에 조인을 해서 여러 명이 같이 다니면 오히려 살짝 그 거북하고 부담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혼자 다닐 때 솔로 라이딩을 할 때 페이스와는 약간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룹으로 다니게 되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오버 익사이티드 돼가지고 과속을 하거나 너무 이제 앞차에 바짝 붙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솔로로 다니건 그룹으로 다니건 간에 그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는 페이스를 웬만하면 넘지 않는 게 좋겠죠.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사실은 그 자기가 라이딩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보다 살짝 빠르게, 자기 페이스가 100이다 그러면 한 110에서 120 정도 살짝 안전한 마진을 둔 상태에서 살짝 오버하는 게 라이딩 스킬을 임프루브 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뭐 라이딩 스킬을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그룹 주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또 그룹 주행은 서로의 안전을, 나의 안전이 곧 다른 사람의 안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기 페이스에 이제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그룹 주행을 하되, 예를 들어서 이제 선두 그룹 같은 경우 이제 로드마스터를 비롯해서 선두 그룹들이 이제
주행을 하면서 항상 이제 그 뒤에 오는 팔로잉 하고 있는 라이더들의 이제 페이스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뒤에서 많이 처진다라든가 혹은 반대로 너무 이렇게 막 그야말로 내 엉덩이를 막 찌르면서 온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그 그룹 라이딩에 있어서의 로드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사실 그 로드가 뭐 어떻게 달리든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로드의 페이스를 맞춰서 주행하는 게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로드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나머지 회원들이 로드를 따르려고 할 때 너무 페이스가 무리가 가지 않는가, 아니면 혹은 너무 처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드가 피곤하죠.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해보면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막 제 라이딩 자체를 즐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 계속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또 저 같은 경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 라이딩의 반은 백미러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그 로드가 사실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뭐 회원들이 좀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같이 이제 지금 맨 뒤에 달리고 있는 이제 세이프티 경우에 이제 앞에 달리는 라이더들 뭐 번호를 붙이자면 지금 앞에 로드부터 시작해서 2번 라이더, 3번 라이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이 라이더들이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너무 차선 바깥쪽 안쪽으로 너무 붙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인터컴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차하면은 만약에 그 앞 무리와 앞그룹과 뒷그룹이 뭐 신호대기 등으로 인해서 잘리게 됐을 때 후방 그룹을 이끌고 가야 될 의무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사이클 라이딩은 결국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본인들이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할 수 있도록 컨디션도 최상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안전장구 잘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또 정신을 집중하고 포커스를 중간에 잃는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즐겁게 즐기면 되겠습니다. 산 예쁘죠? 이제 단풍에 꽤 물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1주, 2주 보면 뭐 절정에 이를 것 같네요. 예. 할리 좋아요. 스트리트 라이드에는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듬직하고 반응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할리들이 처음 샀을 때가 제일 뻑뻑합니다. 말도 안 듣고 중립도 잘 안 들어가고 기어 넣는 것도 막 철컥철컥, 그죠? 뭐든지 이렇게 좀 빳빳하고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길을 들면서 유순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 저는 이제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만 1년 꽤 됐죠. 1년 한 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는 유순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서도 듬직하고 그러니까 딱 작동하는 느낌이 딱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작동을 하죠. 할 일은 놀라는 일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 되게 무뚝뚝한데 사귀고 보면 되게 뭐 되게 털털한 그러한 느낌의 미국 친구 같은 느낌. 이게 할리입니다. 참 할리 좋은 것 같아요. 예. beautiful. 야, 토요일날 이렇게 한가로이 시골길을 이렇게 라이딩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음, 129번 국도. 블레어스빌 22마일, 머피 21마일. 자, 이제 코너길이 나오죠. 이렇게 일렬로 서서 길 예술. 좋다. 다음 주에 그 BMW 모토라드에서 마리에이타에 있는 아마 데모라이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한번 가볼까 합니다. 친구들하고. 제가 가면은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모델들이 일단은 S1000R 네이키드 바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R1250 RT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두 가지 한번 탈 수 있으면 한번 타볼까 합니다. 간 김에 그 이제 BMW R18 그 뒤에 샤프트 드라이브 케이싱 쪽에 오일이 살짝 비치는 문제, 그것도 한번 가져가서 한번 체크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날씨 좋다. beautiful, beautiful. 나이스, 나이스. 자, 지금 이렇게 산길을 돌아가면 속도가 대충 40에서 50마일 사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산길에서는 대충 한 45마일 가능하면 45마일, 뭐 맥스 50마일, 그죠? 그 정도는 넘기지 않는 걸로. 물론 잘 타는 사람들은 뭐 50마일 훌쩍훌쩍 넘어가면서 달리지만 이런 길에서도 같이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이렇게 무리하면 뒤에 있는 분들이 그 쫓아가다가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산길에서는 45에서 50마일 안쪽으로 달리고, 그리고 일반 국도로 나가면 대부분 이제 국도들은 제한 속도가 45마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0마일 넘지 않기. 그 다음에 하이웨이에서는 80마일 넘지 않기. 뭐 그 정도 이제 그 세이프티 마진을 두고 라이딩을 하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신입 회원들한테 그 부담도 덜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가능하면 45분마다 휴식하기. 네. 그런 게 이제 그 세부 지켜야 될 사항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 그 바이크들이 뭐 할리 투어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 탱크가 작은 바이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라이더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건강 컨디션에 따라서 좀 자주 쉬어야 되는 회원들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연세 있는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 또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됩니다. 쉬야를 자주 하셔야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1시간씩 달리는 거를 가끔 가다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45분에 한 번씩은 쉬는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beautiful. beautiful이란 표현밖에는 더 이상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특히 그 길에 그 이제 산짐승들 튀어나왔다가 이제 길에 뻗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꽤 목격이 되던데, 이 얘네들도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으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나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로드킬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로드킬도 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낙엽이 이제 떨어지고 쌓이는 계절이 되면 라이더들한테는 정말 젖은 낙엽 무서운 존재죠. 젖은 낙엽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광풍이 불거나 태풍이 한번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길에 산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모로 이제 그 라이딩이 조금 어려워지는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조지아의 겨울은 그렇게 춥진 않아서 이렇게 막 눈이 쌓이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뭐 날씨만 아주 안 추우면은 라이딩을 계속 하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많죠. 특히 겨울에는. 왜냐면 또 타이어도 노면도 차갑고 타이어도 이렇게 쉽게 열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타이어가 아무래도 좀 차가운 상태에서는 접지력도 살짝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라이더 스스로가 이제 몸이 추우면 아무래도 이제 움츠러들기 때문에 몸 자체가 근육이, 그러니까는 좀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좀 몸도 좀 따뜻하게 열을 올리는 워밍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추우면 아무래도 몸이 경직되다 보니까 몸 보온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기능성 내이라든가
요즘에는 뭐 기능성 의류들이 잘 나와서 예. 어, 어,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근데 내가 꺼놨는데? 어, 예. 그러면 비디오를 여기까지만 찍고, 예, 알겠습니다.